중성화를 했어요. 성격은 집에서는 착하고 온순하나 낯선 사람과 강아지를 보면 짖고 무서워해요. 그럼 어떤 배치라든지 뭐 또 아이가 배변 보는 공간이라든지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려견 그 교육을 시킬 때 배변 훈련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일부러 이제 거실에 그 쫓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 배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욕구나 아니면은 보호자님하고의 그런 그 행동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출근하고 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뭐 밖에 한번 나갔다 와가지고 충분히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마지막 질문 이제 한번 갈게요. 자, 스크린에 보시면 이제 반려견 또리가 이제 푸들이고 4년생이거든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연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배변을 안 해요라는 사연이에요. 또리라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또리는 푸들이고 4년생이고 중성화를 했어요. 성격은 집에서는 착하고 온순하나 낯선 사람과 강아지를 보면 짖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반려견의 특징은 너무 똑똑해서 교육하기 힘들어요. 똑똑하다고요. 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곧 4살이 되는 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3년간 하루에 3번 실내 배변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직장을 가지고 가족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실내 배변을 시켜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을 가지고 가족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실내 배변을 시켜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유튜브와 네이버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실내 배변을 보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먹고 하루 종일 산책을 안 나가 집에서 소변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간식과 간단한 산책. 문제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배변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 홈캠을 통해 아이를 지켜보는데 배변 패드에 올바르게 소변을 주변에 싸고 대변도 잘 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에 귀가하면 그때부터 배변을 참아요. 애초에 실내 배변을 시작할 때 자는 새벽에 홈캠으로 소변 보는 것을 목격해 간식과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고 또 한 번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쉬하길래 간식을 보상해주고 반복하게 되어 아이가 사람 없을 때 쉬를 싸야 하는 거라는 인식을 하는 게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시켜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 하셨어요. 가장 고민되는 거는 찾아보니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아이가 쉬를 배변 패드에 쌌을 때 간식과 함께 보상하고 칭찬해 주라고 하시던데 저희 강아지는 사람이 없을 때만 배변을 보려고 하고 즉시 칭찬과 보상을 놓치게 되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좀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배변 훈련이라는 거는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보상을 놓쳤다면은 다음에 반드시 즉시 보상을 해주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환경이라서 그 반려견이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놓치게 되는 건지 그럼 어떤 배치라든지 뭐 또 아이가 배변 보는 공간이라든지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려견 그 교육을 시킬 때 배변 훈련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일부러 이제 거실에 그 소파나 이런 침대 같은 데서 같이 자면서 그곳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아이가 배변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데 뭐 식후 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뭐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이고 나서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을 봐가지고 일관성 있게 칭찬하고 보상해 주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회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배변 훈련 중에 보상의 기회를 놓쳤다면 반려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반려견이 배변을 할 것 같은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에 맞춰 배변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를 하고 성공적으로 배변을 하게 되면 즉시 보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물을 뭐 줘가지고 또 물을 또 마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또 기다렸다가 배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기다렸다가 즉시 보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것들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려견이 잘못된 장소에 배변을 했다고 하면 화내거나 벌 주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안감 주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훈련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한두 번은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타이밍을 계속 놓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좀 긍정적인 이런 신호들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보호자님이 지금 또리와 있는 이 환경이 정말 그 뭐 이런 가구 배치라든지 또 이 아이가 뭐 이제 배변을 보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가 좀 어두침침하고
이런 장소를 좋아하는데 너무 이제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과 가까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막 접촉이 많거나 이래서 편안하게 볼 수 없는 장소라서 배변을 못 보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배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뭐 성공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있을 때만 그걸 안 하게 되느냐라는 거 하면 또 그 실내 배변으로 너무 학습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 배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욕구나 아니면은 보호자님하고의 그런 그 행동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출근하고 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뭐 밖에 한번 나갔다 와가지고 충분히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주고 나서는 또 그런 좀 약간 좀 쾌적한 장소, 아이가 좀 편하게 배변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배변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 이런 행동 전문가인 뭐 훈련사나 전문가도 도움 받아가지고 이 환경에 맞는 반려견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들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배변 훈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그 모모 데려와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인내하면서 반려견들을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이들 지능이 3세에서 5세 정도 사이의 지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시 보상을 놓쳤다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자가 그런 환경이나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다양한 이제 배치도 바꿔보는 것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이 아이에게 맞는 이 또리에게 맞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그 뭐 이런 배치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하면 제가 보다 친절히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려견 상담소, 반려동물 상담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 박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양양풍장군님, 사랑의 형님, 사가수리님, 정지화 동생님, 김야구 통님, 메타포 소공영님, 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끝나면 바로 랜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